미국처럼 개방적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됐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 로버트 패틴슨 여친 사건 기억하는 사람 많지? 이번에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로버트 패틴슨이 영화 미키 세븐틴으로 봉준호의 남자가 되어 한국에 온대. 바쁜 스케줄에도 봉준호 보육국엔 꼭 와야겠다면서 말이야. 근데 있잖아, 로버트 패틴슨을 그냥 잘생긴 배우나 트와일라잇의 에드워드로만 생각하면 진짜 섭섭할 거야. 영상 끝까지 보면 와, 이런 배우였어?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을 거야.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두면 업데이트되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줘. 지금부터 로버트 패틴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바로 얘기해줄게. 봉준호의 남자 로버트 패틴슨은 1986년 5월 영국 런던의 반스에서 자동차 딜러 아빠와 모델 에이전시 부킹 매니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 2명의 누나가 있어. 어릴 적 로버트는 4살에 피아노, 5살에 클래식 기타를 배우며 음악가의 꿈을 키웠는데 어릴 적 빅터비라는 랩 네임으로 랩그룹의 리더로 활동한 적도 있어. 후드 집업 지퍼를 올리고 내리며 턴테이블 스크래치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고 10대와 20대 때 런던 펍에서 어쿠스틱 기타로 직접 쓴 곡을 공연하기도 했어. 사실 로버트의 음악적 재능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둘째 누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어릴 적 그는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 신문 배달로 주당 약 10파운드를 받았고 돈의 맛을 알아버렸는지 12살의 로버트는 대담하게도 교복을 입고 야한 잡지를 훔쳐다 학교 친구들에게 되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훔치다 점원에게 붙잡히고 며칠 뒤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께 고자질을 해 이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지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한 프로그램에 나와 고백하기도 했어. 로버트가 12살 때는 중성적인 패션 스타일이 유행했었는데 턱이 발달한 지금의 남성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미소년 스타일에 키도 컸기 때문에 모델로 활동했고 일도 꽤 많이 들어왔었다고 해. 하지만 턱이 발달하는 역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모델 일이 급격히 줄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대. 평소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13살 무렵의 로버트의 성격이 걱정됐던 그의 아빠는 용돈을 줄 테니 지역 연극단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고 연기에 관심이 1도 없었던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선택은 로버트의 인생을 바꿔놨어. 첫 2년은 백스테이지에서 조명, 무대 세팅을 배웠고 그 후 대사 없는 쿠바 댄서를 맡은 게 첫 역할이었어. 이게 그 시작이 돼서 다음 작품에서 주연을 맡게 되는데 관객으로 있던 한 에이전트의 눈에 띄면서 본격적인 연기 인생이 시작된 거야. 사실 로버트 패틴슨을 주목받는 배우로 이끈 첫 번째 작품은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야. 당시 로버트는 신인 배우였지만 세드릭 디골이라는 캐릭터의 정의롭고 희생적인 모습을 완벽히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 해리포터와 불의 잔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로버트가 출연한 첫 영화이기도 했던 베티니 페어에서 리즈 위더스푼의 아들 역으로 출연했지만 영화에서 통편집되는 굴욕을 겪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로버트는 시사회장에서 자신이 출연한 장면이 통편집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당시 캐스팅 디렉터가 미안한 마음에 해리포터와 불의 잔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거지. 흥미로운 점은 그로부터 7년 후 대공황 시대의 서커스를 배경으로 사랑과 배신, 희망을 그리는 작품인 워터포 엘리펀트에서 로버트는 리즈 위더스푼과 다시 만나 연인을 연기하는데 통편집된 아들에서 연인으로 다시 만나는 그들의 관계도 화제가 되었어. 근데 그거 알아? 사실 로버트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 편 출연 후에도 연기를 계속할지 고민하는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후 주로 작은 TV 작품이나 영화에 출연했는데 한 번은 스페인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지루하고 외로워서 몇 주간 집 앞을 배회하던 스토커녀와 밥을 함께 먹자고 하고는 식사 내내 자신의 인생 한탄을 해서 질려버린 스토커녀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버트 패틴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엔 이 작품이 흥행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 당시 중소배급사에서 제작을 맡고 독립영화 위주의 경력을 가진 감독과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젊은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을 뿐 아니라 뱀파이어와 인간의 로맨스를 다룬 설정은 관객층이 10대 여성 팬들로 한정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거든. 그런데 결과는 완전 반전. 제작비에 10배를 벌어들이면서 그를 단숨에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주었어. 그리고 로버트가 트와일라잇에 출연하게 된 데는 몇 가지 흥미로운 썰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당시 로버트는 이 영화가 비교적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화라는 생각에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오디션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 두 번째로는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지원했다는 썰, 마지막으로 상대 역인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와 함께 작업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썰도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로버트는 성덕 중에 성덕이라고 할 수 있어. 작품 속에서 연인으로 등장했던 두 사람은 실제로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 커플은 롭스틴이라고 불리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어. 하지만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영화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 촬영 중 감독 루퍼트 샌더스와의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며 이 사건은 로버트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크리스틴은 대중의 비난을 받았는데, 당시 로버트의 주변과 대중은 두 사람의 재결합을 반대했어. 그의 누나들은 한 번 배신한 여자는 또 배신한다며 그를 막아섰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11번이나 트윗을 남기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을 정도였다니까. 당시 이들의 재결합 여부는 모두의 관심사였던 듯하지. 아님 트럼프 아저씨가 트와일라잇을 너무 재밌게 보신 건 아닌지. 하지만 이들의 재결합을 제작사는 반겼겠지.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브레이킹덤 파트 2의 개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둘의 재결합을 영화를 위한 홍보수단인 비즈니스 시한부 커플로 보는 시선도 많았어. 하지만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크리스틴을 죽이겠다던 자신의 누나들과 재결합한 여친을 화해시키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유럽 여행 등 시간을 같이 보낸 걸 보면 로버트가 크리스틴을 정말로 좋아하긴 했었나봐. 트와일라잇의 마지막 시리즈가 개봉되고 1년 남짓 지났을 즈음 별별 기사가 보도되면서 두 사람의 연애는 마침표를 찍게 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총 5개의 트와일라잇 시리즈가 개봉되었고, 이 작품의 큰 성공으로 인해 로버트는 영앤 리치 반열에 든 동시에 10대들의 우상이 되었어. 하지만 이 성공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어. 애정이 과도한 팬들로부터 사생활 침해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발연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배우 생활이 반짝 스타로 끝날까 걱정한 로버트는 이후 출연하는 작품 대부분을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작가주의 작품에 도전하면서 연기력을 쌓아가는 행보를 보여주었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감독한 영화 코스모폴리스는 그의 연기 변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내면적 혼란을 탐구하며 주인공의 하루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영화는 영화의 주된 장면이 리무진 안에서 전개되는 방식으로 로버트는 한정된 공간과 대화를 통해 캐릭터의 내적 갈등과 불안을 섬세하게 표현해 연기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상업 영화 배우의 이미지를 지워나갈 수 있게 해준 그의 커리어의 전환점이 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야. 왜냐하면 크로넨버그 감독이 단순히 투자를 받으려고 로버트를 캐스팅했다가 그의 연기가 호평을 받으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감독의 차기작에 다시 한번 주연으로 낙점되었기 때문인데, 그 영화가 바로 할리우드의 어두운 면모와 인물들의 욕망,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블랙 코미디 영화 맵 투 더 스타로 두 사람은 또 한 번 호흡을 맞추며 예술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이야. 같은 해 데이비드 미드쇼 감독의 영화 더 로버에도 출연하는데, 영화는 인류 문명이 붕괴한 후에 호주를 배경으로 생존과 복수를 둘러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강렬한 비주얼과 섬세한 연기로 큰 인상을 남기는 작품으로 그의 연기는 특히 비평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대표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거 알아? 이때까지만 해도 로버트 패틴슨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가 산발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스타일링이 아니라 그저 머리를 잘 안 감는 거였다는 거? 최대 6주 동안 안 감은 적도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로버트는 잘 안 씻는 헐리우드 배우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 기호 로무 향수 모델이 된 후부터는 이미지 관리 차원인지 잘 씻고 다닌다고 어필하는가 하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됐고, 마스크팩이 최애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 덕인지 어릴 적 모델 경험을 살려 비올 오무의 얼굴이 되기도 하며 광고에서 오그라들 정도의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 그리고 같은 해 2살 연하의 영국 가수이자 배우인 트윅스와 새로운 사랑을 하는데, 한 차례 공개 연애를 했다가 사생활 침해를 톡톡히 겪은 로버트는 연애 사실을 처음에 공개하지 않다가 이후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하면서 관계를 인정하며 약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트윅은 로버트의 팬들에게 인종차별주의적 비난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 그리고 두 사람은 영화 굿타임이 개봉할 즈음 서로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면서 결별했어. 로버트의 배우 인생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굿타임은 그가 직접 보낸 이메일을 통해 출연이 성사된 작품이기도 한데,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내용을 감독인 샤프디 형제가 보자마자 특별히 그를 위해 집필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작품이야. 그를 위한 작품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열연을 선보인 로버트는 2017
2017년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후보로까지 오르는 등 연기파 배우로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기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작품이야. 다음에 지금으로선 마지막 사랑으로 보이는 현 여친, 모델 겸 배우인 수키 워터하우스와 만남을 가지는데 이 만남 또한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면서 관계가 알려졌고 2022년 12월이 되어서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디올 행사에 함께 참석하면서 연인 사이임이 공식적으로 알려졌고 23년에 수키가 공연 도중 임신 사실을 발표하면서 다음해 3월 로버트는 아빠가 되는데 LA에서 유모차를 함께 밀며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는 했지만 워낙 사생활이 알려지는 걸 꺼려해서인지 공식적으로 아이 성별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하더라에 의하면 그의 첫 아이는 딸이라고 해. 그리고 그는 수년 전 발연기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듯 여전히 다양한 배역들을 찾아다니며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는데 19세기 말 등대에서 근무하는 두 남자가 점차 광기에 휩싸이는 이야기를 그린 심리 스릴러 영화 라이트하우스에서 이전에 에드워드 컬렌이나 세드릭 디고리 등으로 대표되는 곱상한 꽃미남 이미지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수준으로 심하게 망가질 정도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호평을 받은 작품이야. 출연하는 작품마다 호평을 받은 그의 배우 인생에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일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니저가 알아봤더니 그동안 예술영화에만 출연했기에 상업영화에는 출연하지 않는 줄 알고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는 아차 싶었던 거지. 그제서야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만 해서는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란 현실을 인정하고 대중영화에도 복귀하기로 하면서 성사된 작품이 인터스텔라로 이미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20년 영화 테넷이야. 시간 역행 액션 장면은 기존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연출의 첩보 액션 SF 영화인데 여기서 로버트는 주인공의 동료 역으로 화려한 액션과 치밀한 연기를 보여주며 연기력을 대중적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작품이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2022년 주류 영화인 더 배트맨에서 주연인 배트맨으로 출연하는데 사실 배트맨 배역을 거쳐간 거의 모든 배우가 캐스팅 논란을 겪었는데 이전 배트맨 크리스천 베일은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지만 날렵한 이미지 덕에 원작의 브루스 웨인과는 외모가 별로 닮지 않는 편이라 당시 캐스팅에 부정적 의견도 있었던 데에 반해 이 작품에서 로버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각진 턱선 때문에 배트맨에 최적화된 턱이라며 지지를 받은 케이스였더라고. 2027년 개봉 예정된 더 배트맨 파트 2도 출연을 확정을 지으며 상업성과 연기력을 모두 갖춘 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어. 2025년 2월 28일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 미키 세븐틴이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봉을 확정 지은 가운데 복제인간이라는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로버트 패틴슨과 봉준호 감독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첫 SF작이라니 어떻게 표현될지 너무 기대되는 거지. 오늘은 단순히 하이틴 스타로 시작한 한계를 극복하며 연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로버트 패틴슨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앞으로 그의 작품들이 얼마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되지 않아? 그의 연기력이 극찬받은 작품 중 하나인 라이트하우스를 볼까 하는데 어떤 작품이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남겨줘. 해외 유명인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그럼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